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려야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 관절 강의 네 번째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정강 높다리 관절, 정강 높다리 관절에서 관절 운동 형성하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 편, 무릎의 나사십 돌림, 무릎의 굽힘, 무릎의 안쪽과 가쪽 돌림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정강 높다리 관절에서 이제 무릎의 편, 무릎 펴면 이제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펴, 그러면 비체중지 상태의 무릎의 펴이죠. 그래서 정강 관절면은 넙다리 관절면 윤기에 대해서 앞쪽으로 구르고 그다음에 미끄러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넙다리에 대한 정강의 펴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이죠. 이게 체중 지지 상태에서 무릎을 필 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달연골은 네갈래근의 수축에 의해서 앞쪽으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는 형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축 돌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넙다리뼈는 고정되어 있고 정강뼈 거친 면은 가쪽으로 돌림이 일어나며 즉 무릎이 가쪽 돌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한 비체중 상태에서 굽힘은 폄의 반대쪽으로 뒤쪽으로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무릎의 펴, 그래서 정강뼈에 대한 이제 넙다리의 펴입니다. 이게 이제 체중지 상태에서 무릎의 펴이겠죠. 그래서 깊게 쪼그려 앉는 자세부터 일어날 때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며 넙다리뼈 관절 윤기는 정강뼈 관절매에 대해서 앞쪽으로 구리와 뒤쪽으로 미끄러짐을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구르기로는 앞쪽으로 구르지만 미끄러지면 뒤로 일어나죠. 보통 여기 컨벡스한 형태의 넙다리뼈 관절면이죠. 먼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반대 작용이 일어나서 상쇄적인 관절 운동 형상은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앞쪽 병진을 크게 제한합니다. 당연하겠죠. 미끄러지면서 앞쪽으로 병진하는 걸 막겠죠. 그래서 상쇄 적용을 하고 네갈레그는 여기 있는 네갈레그는 넙다리뼈 관절 윤기의 구르기를 안내하고 넙다리뼈의 미끄러짐에 대한 유발된 수평 전달력을 대해서 반달연골을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그린 것 같이 이렇게 펴은 구르기와 같은 방이지만 미끄러지면 반대로 상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축 돌림은 어떻게 될까요?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가 안쪽되어 일어나며 무릎은 가쪽 돌림이 발생합니다. 뒤에서 설명했지만 가쪽 돌림에 대해서 무릎뼈의 가쪽 돌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이 일어나며 또한 체중지 상태의 무릎의 굽힘은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작용으로 뒤쪽 구르기와 앞쪽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앞쪽 미끄러짐을 발생함으로써 뒤쪽으로 이동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의 나사집 돌림, 무릎에서 중요한 이론이죠. 그래서 나사집 돌림이란 완전히 편된 상태의 무릎을 잠기기 위해서 중요해요. 잠기기 위해서 약 10도의 가쪽 돌림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돌림성 잠김 작용은 무릎의 펴의 마지막 30도 동안에 관찰이 보여줄 수 있는 무릎의 비틀림이 근거하여 나사집 돌림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무릎 나사집 돌림은 결합형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나사집 가쪽 돌림은 결합형 돌림으로서 설명되며 굽힘 및 펴의 운동 형성학과 역학적으로 관련되어 짝을 이루어 나타내지만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가쪽 돌림과 무릎의 펴의 결합은 성인 무릎의 전반적인 접촉 면적을 최대화시키는데 이런 최종적인 무릎의 펴 위치는 관절의 일치성을 증가하고 안정성을 뒷받침해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맸을 때 완전히 펴맸을 때 무릎은 잠긴 무릎이라고 말합니다. 무릎 나사집 돌림. 그래서 나사집 돌림을 평가할 때 무릎에서 일어나는 나사집 돌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담형에게 무릎의
약 90도에 굽힘된 상태에서 앉혀놓고 정강뼈의 거친면과 무릎의 뼈의 꼭지점 사이에 점을 그려놓고 피부에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완전한 넙다리 뼈에 대한 정강뼈의 펴매 완성한 후에 같은 표시점 사이에 다시 그려서 가쪽 돌림된 정강뼈의 위치 변화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사집 돌림, 유사하긴 하나 명확하지 않는 잠김 기전의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동안에도 일어납니다. 체중지 상태에서 이 체중지 상태의 넙다리 정강뼈에 대해서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에 대한 펴매, 이런 체중지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쪼그려 앉기 위해서 일어설 때 고정된 정강뼈에서 내 넙다리뼈가 안쪽도 일어날 때 무릎이 편된 상태로 잠기게 됩니다. 아까 비체중지 상태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가 움직이면서 정강뼈가 가쪽 돌림된다고 했죠. 반대로 여기는 이제 여기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는 이제 안쪽 돌림되면서 무릎이 편됩니다. 그래서 잠기게 되죠. 움직이는 분절의 넙다리뼈인지 아니면 아래다리인지 아니면 관계없이 두 가지 무릎편은 움직임은 완전 편 상태일 때 무릎 관절이 비교적 가쪽 돌림을 보여준 것수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무릎의 굽히면서 편될 때 짝처럼 발생하는 무릎 관절의 가쪽 돌림은 체중지 상태에서는 무릎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이 발생하고 비체중지 상태의 정강뼈가 가쪽 돌림이 발생합니다. 이게 다 뭐죠?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릎의 나사집 돌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역학적 3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집 이론에서 돌림 역학의 세 가지 인자. 그래서 안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의 형태. 그다음에 여기 관절 융기의 형태, 여기 보면은 안쪽이 더 멀리 가죠. 안쪽이. 그다음에 앞십자인대 수동장력. 이렇게 이 방향. 가쪽 방향이죠. 가쪽으로 약간 오블릭한 방향. 비트 시스템이. 또한 넙다리 네갈리근의 약간의 가쪽 당기. 가쪽으로 이렇게 오블릭하게 뻗어 있습니다. 벡터 방향이. 그래서 세 가지에 추진되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백한 인자는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안쪽 넙다리뼈의 관절 융기 형태에 의해서 나사집 돌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쪽 넙다리 관절 융기의 특징 및 역학. 그림에서 나타난 것 같이 안쪽 넙다리뼈 관절 융기 관절면은 도르래 고랑으로 쪽으로 향해 가쪽으로 약 30도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가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쪽을 이렇게 가쪽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안쪽 넙다리 관절 융기의 관절면은 가쪽 넙다리 관절 융기보다 좀 더 앞쪽으로 뻗어 있죠. 앞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앞이고 여기 뒤죠. 그래서 앞쪽으로 더 뻗어 있기 때문에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완전한 편 동안 정강뼈는 가쪽을 향하게 있는 곡선 형태로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면 넙다리뼈에 있는 이제 넙다리 네갈래근에서 이제 동쪽으로 수축을 하면 정강뼈는 그냥 곡선 형태 의무적으로 수동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 편 동안 넙다리뼈는 정강뼈에 대해서 안쪽으로 향하는 곡선 경로에 의해서 따라가게 됩니다. 체중 상태도 그래서 안쪽 돌림이라고 했죠. 둘 중에 어떤 경우라도 결과는 완전한 편 동안 무릎은 가쪽 돌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짝처럼 무릎의 편은 무릎의 가쪽을 돌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굽힘은 이제 편과 반대 양상으로 무릎 굽힘의 이제 관절 운동 양상은 그림에서 나타난 것 같이 반대 방식, 편의 반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편은 무릎을 잠긴다고 했죠. 이제 무릎을 이제 푸는 거죠. 풀어서 축돌림이 잘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편되어 잠긴 무릎을 풀기 위해서 무릎 관절은 우선적으로 안쪽 돌림돼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 돌림 작용은 오근근에서 의해 추진이 되며, 오근근은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 관절의 굽힘을 시작하기 위해서 넙다리뼈를 가쪽 돌림이 발생합니다. 또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굽힘이 시작하기 위해서 정강뼈를 안쪽 돌림시킵니다. 그래서 오근근이 무릎 열쇠근입니다. 그래서 오근근이 무릎 열쇠근으로서 아까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편과 반대죠.
보면 여기가 이제 체중지 상태에서는 무릎 가쪽 돌림이 발생하고 여기서는 이제 비체중지 상태에서 시작할 때는 정강뼈가 안쪽 돌림입니다. 그래서 편과 반대 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굽힘과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무릎의 가쪽 돌림, 무릎의 편과 짝을 이루면서 체중지 상태는 납다리뼈가 안쪽 돌림되고 비체중지 상태에서는 정강뼈가 가쪽 돌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제 무릎 관절의 안쪽 돌림, 무릎의 굽힘이 이제 같은 짝을 이루면서 체중지 상태는 납다리뼈의 가쪽 돌림이 발생하고 비체중지 상태에서는 정강뼈가 안쪽 돌림됩니다. 병약적으로 엉덩관절이 굽힙니다. 무릎 굽힘 시 과다하게 납다리가 안쪽 되는 경우 O다리나 X다리 경우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축돌림, 그래서 무릎 굽힘과 축돌림은 무릎은 정강뼈와 납다리뼈 사이에 일어나는 독립적인 축돌림을 최다화시키기 위해서 굽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굽혔을 때 장기 무릎이 풀린다고 했죠. 그래서 축돌림이 잘 일어납니다. 최대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무릎이 굽힘되면 앞쪽 돌림과 가쪽 돌림 관절 용속력은 반달연골과 정강뼈 및 납다리뼈의 관절면 사이에 일어나는 스핀이 주로 연루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풀리고 느슨하게 되면서 그래서 반달연골과 축돌림, 정강뼈에 대한 납다리뼈에 대한 축돌림은 스핀하고 있는 납다리뼈의 관절 윤기에 의해서 반달연골이 압박받으면서 약간의 병현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달연골은 어근근 및 반막근과 같은 활동에서 근육과 같이 의해서 연결되고 안정화되게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납다리 관절에서 이제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 MCL, LCL. 그래서 안쪽 겨딘대와 가쪽 겨딘대의 회복적 고려사항, 그다음에 기능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봬요.